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아이오닉5 사신 분들은 조금 배 아플 만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주행거리를 개선한 신형 아이오닉5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차가 아이오닉5 주행거리를 이렇게 빨리 개선하게 된 이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차주들이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논란이 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환장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기사부터 볼까요? 출시 1년 만에 아이오닉5의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주행 성능이 10% 정도 오르고 무선 업데이트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 내부 품평회를 통해 이미 신형 모델을 공개했고 아직 세부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주행 성능 개선이죠. 이건 수치만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이오닉5의 배터리 용량이 72.6kWh거든요. 근데 이게 77.4kWh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딱 EV6랑 같은 수치죠. EV6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77.4kWh고 주행거리는 403km에서 475km 정도잖아요. 지금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370km에서 429km죠. 배터리 용량이 EV6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니까 신형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도 최소 403km에서 480km 사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주행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은 확실하게 사라질 것 같네요. 일단 기사에서는 최대 480km에서 490km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식 출시된 이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OTA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차량 성능과 관련된 걸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죠. 이게 현행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신형은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서스펜션, 심지어 에어백 관련 기능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OTA라는 게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편리한 기능이잖아요. 굳이 서비스 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처럼 기능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죠. 이외에 V2G 기능도 적용 범위를 모든 트림으로 넓힌다고 합니다. 이게 GV60 공개 영상에서 언급됐던 기능이죠. V2L은 차량의 전기를 외부 기기에 활용하는 기능이라면 V2G는 차량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한국전력공사랑 협력하게 되면 이걸 통해 차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달라지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도 걱정되는데 일단 가격은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애초에 EV6처럼 만들지 왜 이제 와서 드디어 베타 테스트를 마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왜 이제서야 배터리 용량을 늘리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론입니다. 사실 이번 케이스가 좀 유별나긴 합니다. 출시된 지 이제 1년 된 차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잖아요. 보통 1년 반이나 2년 정도 지나야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는데 아이오닉5는 유독 빠르죠. 이걸 보면 현대차가 여론을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 출시 전부터 출시 이후까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주행거리가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출시 전에는 500km를 주행할 거라고 하다가 갑자기 300km대로 떨어져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후에는 다시 400km대라고 나왔다가 결국 300km 후반에서 400km 초반대로 공식 인증이 됐습니다. 거의 주행거리 얘기만 3번 정도 바뀐 거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망가지고 기술력 논란에 언론 플레이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인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에 진심이라는 거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이미지에 영향이 가고 하필이면 EV6랑 G80 전기차는 더 좋은 스펙으로 출시가 됩니다. 결국 아이오닉5는 EV6보다 못한 차로 낙인이 찍히고 굳이 아이오닉5를 살 이유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EV6가 스펙도 더 좋고 디자인 같은 것도 더 좋다고 하지만 정작 판매량은 아이오닉5가 더 많거든요. EV6 출시일 이후로 살펴봐도 아이오닉5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차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상태라 지금부터 나오는 차들의 경쟁력이 선도가 될지 추종자가 될지 결정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스펙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오닉5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차죠.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모델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은 현대차를 대표하는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더 스펙 좋은 차들하고 비교도 가장 많이 당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아이오닉5를 경쟁 모델하고 비교하는 콘텐츠도 나오고 있죠.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순간 추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선 오히려 빨리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았을 겁니다. 만약에 아예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또 개발을 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EV6가 해당 스펙을 갖추고 있고 차체도 똑같고 배터리 모듈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스펙을 개선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현대차 입장에선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기차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이오닉 6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아이오닉 6 스파이샷 공개됐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반응이 엄청났잖아요. 이걸 현대차도 의식을 한 건지 아예 출시 일정을 미뤘죠. 대신 이 기간 동안 디자인을 일부 개선하고 스펙도 더 좋게 갖춘 다음에 출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아예 갈아엎었을 정도로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동차 디자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예 손도 안 댄 채로 출시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내놓는 게 차주들 입장에선 당연히 더 좋은 게 아닐까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아이오닉 5의 신형 출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선된 주행거리는 정식 공개가 되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하나 해볼까요? 아이오닉 5는 대체 왜 그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이런 걸 볼 때는 정보를 받아보는 사용자들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정말 많아진 만큼 어떤 사람은 확인도 없이 내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내보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인 워딩이 어떠한지, 이 두 가지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정보가 걸러집니다. 워딩 하나에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이오닉 5가 욕을 먹게 된 과정을 살펴볼까요? 순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500km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주행거리 언급이 제일 먼저 나왔던 건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전기차 브랜드로 론칭할 때였습니다. 뭐라고 나왔었냐면 아이오닉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특정 모델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오닉 5도 아이오닉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속하잖아요. 현대차 말대로라면 최소 450km 정도는 나와줬어야 한다는 거죠. 4륜구동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이라도 450km가 넘었어야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현대차 공식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나왔던 게 500km 논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500km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건 현대차가 이 GMP 플랫폼을 최초로 공개하는 보도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이 GMP는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본 국내 기준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내용을 전개해보면요, 이 플랫폼이 공개된 이후에 아이오닉 5가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든 최초의 전기차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GMP 플랫폼이 적용되어서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차,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3단 논법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오닉 5는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 이 GMP 플랫폼은 500km를 주행한다. 아이오닉 5는 500km를 주행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이오닉 5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이거 보이시죠? WLTP 기준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현대차가 국내 기준으로 말한 건 이 GMP 플랫폼이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거였고, 아이오닉 5가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한 건 국내 기준이 아닌 유럽 기준이었던 겁니다. 국내 기준, 유럽 기준,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총 3가지 정보가 꼬여버린 거죠. 문제는 여기에 정보가 하나 더 얹어집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을 때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km에서 430km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표를 보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은 401km에서 429km를 주행합니다. 자, 이것도 보도자료를 다시 볼까요? 여기에 보면 국내 인증 방식으로 측정한 당사 연구소 결과라고 쓰여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환경부가 인증한 최종 수치가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측정한 예상 수치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도자료랑 실제 재원이랑 차이가 났던 거죠. 정리해보면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는 이 GMP 보도자료, 언론 보도, 티저 이미지 보도자료, 현대차 연구소 측정자료, 그리고 환경부 인증자료까지 총 5번이나 혼란이 생겼던 겁니다. 이러니까 차주들은 환장하는 거죠. 이 당시에 사전 계약을 한 차주들은 자기가 살 차의 스펙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아이오닉 5가 정말 중요한 사례인 게, 정보가 꼬이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평소에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는 이용자들이 평소에 정보를 얼마나 보이는 대로 보는지가 모두 담겨있는 사례죠.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기사도 그렇고 제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용 안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잘못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욕을 하고 이 비난이 여론이 되는 끔찍한 상황까지 이어지거든요. 저희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걸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영상 있잖아요. 이것도 댓글 보면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영상까지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아이오닉 5 주행거리가 개선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아이오닉 5 주행거리가 한때 논란이었던 주제이기도 해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정보를 접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어도 저희 스포일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런 정보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피해가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적었겠죠.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끔 보충이 필요하거나 교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이런 게 눈에 띄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글로 교정도 하고 소통도 하면 좋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오닉 5 주행거리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